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도 최근에 상담하면서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사정들이신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부동산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거주하세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이 진행되어도 서울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지금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계시지만 아직 지방 쪽에서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계시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집에 경매가 들어와서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담할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서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계셨습니다. 법무사님,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내가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경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상관없다. 우리 집이 경매돼도 상관없다. 어차피 지금 시세보다도 담보대출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은행에서 담보를 갖고 있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오고 나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남는 채무가 생기면 이것은 별도로 갚아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가 장황했는데요. 저도 상담하면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놀랍기도 한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죠. 특히 특정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 계십니다. 경상남도 쪽, 그리고 경북에도 경주 같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의 군산 같은 지역, 이런 데서 전화 오시는 거 보면 아파트 가격이 30% 40% 이상, 경남 거제 같은 데는 거의 절반 가격 이렇게 하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미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6개월 1년이 지나도 팔리지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 집이 있고 개인회생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에 집이 처분이 된다면 이 집을 팔고 내가 임대차로 전환하시고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소액보증금 범위에서 면제재산으로 재산에서 빼서 청산가치를 산정해 주시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내놔도 나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역전 현상까지 있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우리 아파트가 3억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시세는 2억 원이 안 되는 겁니다. 1억 8천, 1억 7천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개인회생을 해서 굳이 아파트를 지켜도 경매가 안 들어오게 막는다고 해도 지금 오히려 시세보다도 담보대출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 집을 포기하겠다, 이런 분위기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이 질문 주셨던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럼 과연 내가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고 나서 그 집에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경매가 종결됐어요. 근데 시세가 낮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2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이 되었다. 그래서 은행은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1억 한 4천 정도 배당을 받았다. 그럼 은행의 채무가 6천만 원이나 남게 됩니다. 원금 기준으로. 물론 그 사이에 이자도 엄청 붙어 있겠죠. 그럼 이거는 내가 별도로 갚아야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채무도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사전에 변제 계획안에 예정을 하고 다 포함돼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미확정 채권이라는 개념으로 변제 계획안을 보시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사전에 경매가 됐을 경우에 낙찰가를 예정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초과해서 배당받지 못할 금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확정 채권이라는 개념으로 변제 계획안에 포함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변제기간 3년, 5년 진행하는 중간에 만약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경매가 종결되고 나서 못 받은 그 금액을 법원에서
미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그건 매달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입금을 해주시지 않고 적립해 놓으시거든요. 적립해 놓았던 그 금액으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3년, 5년 변제기간 종료될 때까지 담보권자가 경매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담보권자는 그 이후에도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면책 받고 나서도 그 담보권 실행의 시기에 제한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확정 채권으로 개인회생에서 법원에서 모아놓았던 그 금액은 변제를 받지 못하고 그거는 나한테 돌려주는 건 아니죠. 다른 채권자들한테 채권 액수에 안분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나서 경매가 들어와서 뭐 진행이 됐는데 낙찰가가 낮아가지고 근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그 부분은 내가 별도로 변제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회생 내가 냈던 변제금으로 다 해결이 되시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